홍계월전이라고 해놨고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제목을 지니고 있어요. 홍계월이면 인물이고요. 전이라고 하면 소설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서사문학, 스토리가 있어요. 서사문학은 왜 서사문학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으면 서사문학이지. 그냥 소설이에요. 한국문학에 반영된 밑줄, 당대의 사회상, 별표, 소설을 보면서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의 소설을 당대의 사회상 확인할 거예요.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해서 비평문 쓰고 문학을 생활화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여성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밑줄, 고전소설을 감상하고 서사문학의 연속성과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을 이해해 볼 거예요. 작품에 주체적으로 감상하면서 됐어. 옆에 서사문학의 연속성. 도대체 이 고전소설은 어디에서 흘러와서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할 거고. 당대사회상.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체적 작품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싶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일상에서 문학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찾아보아요. 소단원 지식 넓히기, 고전소설이래요.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 신소설 이전까지 창작된 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군담, 영웅, 가정, 사회, 염정, 풍자 소설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볼 홍계월전은 군담 소설이고요. 영웅 소설이고요.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가정 소설의 내용이 조금 있어요. 여성이 너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한 남자가 좀 샘내. 그리고 첩을 하나 들여오는데 본처였었던 개월이가 그 여자를 죽여버려. 짱이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사회소설. 사회소설도 냄새 정도는 나고요. 염정소설, 대놓고 연애하는 소설은 아니고 풍자소설, 풍자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홍계월전은 군담, 영웅, 가정소설의 특징이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옆에 것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비평의 개념과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173쪽, 조선 후기 소설의 융성입니다. 그래요. 특히 한글 소설이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왜란을 겪으면서 신분질서가 동요되고 평민계층의 의식이 발전합니다. 별표. 요게 소설에 요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이에요. 한글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전개양상, 평민소설 계층이 소설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작 향유 계층이 확대되니까 밑줄, 주제와 구성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맨날 하던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지. 얼마 전에 서점 가서 봤더니 소설류는 대부분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 이렇게. 그렇디다. 단편 소설은 또 거의 그렇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단테의 신곡이 갑자기 땡겨가지고 그거랑 해설서 사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태같이. 됐습니다. 위에 거 보실 거 없고요. 다음 단원에서 알고 싶은 거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패스. 174쪽. 제재선정, 와, 홍계월전. 분명히 우리나라 소설인데 밑줄 중국 명나라 배경. 여성영웅 홍계월. 고생하고 전쟁에서 무용을 그린 밑줄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 개월이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르게 체크, 여성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완전 히어로야, 히어로. 한국 서사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 주인공, 주인공 개월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태도를 통해 소설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남편이 좀 별로 안 좋아해. 마음에 안 들어해. 이렇게.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고 여성의식이 향상되는 사회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자가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 라고 확인.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해서 패스. 한눈에 보는 제재, 군담 소설이고요.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체크. 전쟁에서 여성이 엄청 뛰어난 능력을 펼칠 건데 칼질 한번 하면 몇천 명이 그냥 훅 쓰러지지. 전기적이에요. 황제를 구하러 나서 황제를 구하러 가는데 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또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야. 우연적이고요. 개월이 인생 자체가 영웅적이고요.
일대기적, 개월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재는 홍계월의 영웅적인 활약이고요. 천자를 구출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누가? 홍계월이가. 여성이. 그게 중요한 거야. 주제는 늘 중요하죠.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이거예요.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계월의 모습을 통해 여성 중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밑줄 당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여성의식은 향상되고 있던 시절이다 라는 것들. 여기 대부분 여학생들인데 난 살면서 좀 이렇게 성적인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친구들 있어요? 내가 여자로서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주변에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보통 그런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려고 하면 참지 마. 들이받아.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힘들게 들어가는 회사면 어쩔 거야. 내 인격이 먼저지.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 나이 차면 누가 다짜고짜 반말하면 그냥 같이 반말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이렇게. 이 동네에서 진짜 미친놈을 안 만나봐서 제가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구나. 내가 오늘은 이 구역 최고의 미친놈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대들어. 너무 위험한가? 세상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됐어. 아무튼 모욕을 당하고만 있지는 말라. 이런 거예요. 군담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영웅 소설의 구조. 위에 거는 한번 읽을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개월이가 영웅 소설의 구조를 띄고 있었다라고 해놨는데 어디냐? 맨 밑에서 둘째 줄 체크할 거예요.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비범한 능력, 여성 어릴 적의 위기,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 위기,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가나 다라마 해놓고 15번 다음은 영웅소설의 구조를 드러낸 거다 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다 단락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뭐 그 정도 문제 정도는 하나 낼 수가 있다. 라는 것들. 그 다음 또 다른 거로 시험 문제 유형은 이거 말고 영웅 소설 하나를 보기로 줘. 그리고 공통된 부분이 어딜까요? 라고 찾는 것들. 괜찮나요? 그 정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고귀한 혈통부터 행복한 결말까지 이러한 큰 줄기 정도는 외워두시라.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홍계월전 작자 미상이고요. 계월이가 여성으로서 사회에 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공을 세우지만 여성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나간 거는 아니거든. 처음엔 남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장 모티프에다가 밑줄. 계월이는 남장을 하여 여성임을 숨긴 채 과거에 급제하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웁니다. 밑줄.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다. 따지면 일종의 한계예요. 한계. 여성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회에 나가지 못한 거니까. 남장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한계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남장을 벗으면 다시 여성으로 돌아와 여성의 지위에 밑줄 긋죠. 근본적 변화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한계가 될 것이다. 이 글에 나타난 여성상, 나라가 위험하면 계월이가 먼저 앞장서서 지 스스로 나가요. 기존의 여성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들. 세상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앞줄거리 엄청 많이 나온 건 또 처음 봐요. 시작해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시대적 배경, 당연히 시대적 배경이지만 공간적 배경도 명나라일 거예요. 이부시랑 홍무는 이부시랑이면 높은 벼슬이지.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다.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할게요. 계월이 집안은 좋아. 고귀한 혈통.
그러던 중 부인 양씨 꿈에 선녀가 나타나 무남동녀 계월이 얻었는데 꿈에서 선녀가 나오고 아이를 낳았다? 비정상적인 출생.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비범한 능력. 5살 때 장시랑이 반란을 일으켜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집니다. 어릴 때의 위기.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이는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굳힙니다. 여공 체크 조력자 밑줄. 여공은 계월이의 이름을 평국, 나라를 평온하게 하라 라고 고친 후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된다. 따지면 곽도사도 조력자입니다. 이후 계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합니다.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령에 따라 계월은 원수,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 이게 포인트지.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아. 그러나 보국이 계월이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다가 싸우다가 크게 패한다. 이 전쟁이니까 그거 목 베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 아무리 같이 자랐어도. 계월은 이를 벌하려다가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적을 무찌른다. 역시 여성의 능력이 더 좋아. 이 과정에서 계월은 밑줄 우연히 부모와 만난다.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계월이 전쟁 다녀온 후 좀 몸이 안 좋아. 천자가 어이를 보내보는데 난리 났어. 이렇게 손목에 맥을 짚어보는데 진짠가? 하긴 그렇다고 하더라고. 맥 짚으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대요. 어이가 진맥으로 계월이 여장임을 탄론한다. 사실은 이 어이가 황제한테 가서 고자질한 게 아니라 어이가 와서 맥을 짚고 갔어. 나 여성인 걸 알 텐데 제가 이르기 전에 그냥 가서 자수를 하자라고 해서 가서 자수를 합니다. 계월이는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그래? 그러면 저기 보국이 괜찮은데 보국이랑 결혼할래? 아니야 그냥 결혼해 라고 중매를 갑자기 서줘. 황제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어떻게? 보국이랑 결혼해야 돼. 계월은 앞으로 규중, 여성이 지내는 방에 갇혀야 한다라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보국이는 옛날에 계월이가 원수, 자기가 부원수로 있으면서 모욕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 굴령으로 다스려 자신을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다시 체크. 보국이 자기를 굴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 남성의 권위가 실주.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전쟁에서의 지휘체계인 거지. 계월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 남성의 권위가 실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라고 확인. 두 사람은 갈등을 겪습니다.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 보국이가 첩을 하나 들여 영춘이가 계월이의 행차를 보고도 따지면 본초고 지는 첩인데 예를 갖추지 않자 계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한다. 남편의 애인의 목을 베버린 거지. 보국이 완전 열받을 것 같은데요.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계월과 보국의 갈등에다가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바로 이러한 요소가 가정소설의 요소다. 근데 대부분 가정소설은요. 두 번째 첩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건데 이건 아예 싹을 잘라버려. 이렇게 현명한 거지. 영웅의 일대기 구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앞부분 줄거리의 핵심,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 나오는데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 이렇게 지금 네모 쳐놓은 부분들은 순서대로 큰 흐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때 보국이가 남편이 계월, 자신의 부인이 영춘이를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이거 봐. 부모에게 아뢰었다. 엄마한테 고자질하고 있어. 아버지한테. 계월이가 옛날 전쟁에 나가서 대원수가 되어 소자를 중군장, 자기 부하로 부렸으되 지위로 따지면 여성이 훨씬 높았었던 거예요. 남성보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계급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이를 죽여서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체크. 집안에 이제는 상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 부인의 관계인데 보국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집안에 들어오면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 더 높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들. 여공이가 그러니까 누구? 보국이 아버지, 개월이 시아버지. 이 말을 듣고 만류를 했다. 개월이가 비록 네 아내가 되었으나 아직 벼슬을 놓지 않았어. 너 벼슬로만 따지면 개월이가 훨씬 더 높아 아들.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와 여기에서 진짜 온몸으로 남녀평등 제일 잘 실현하는 건 사실은 여공이야. 이렇게. 그러니 얘로서 너를 섬기고 있는데 어찌 마음씀을 그르겠다고 하겠는가. 영춘이는 너의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는가. 영춘이 그거 지가 죽을 짓 한겨. 개월이 잘못해 국노나 궁비를 죽인다고 해도 누가 개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야 개월이 그 정도 힘은 있는 애야. 네 부인이 그래.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다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개월이 영춘이를 죽였다 하고 개월이를 꺼려 한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 누구랑 결혼했어? 개월이요. 개월이 중매해 준 거 누구야? 천자요. 황제요. 이거 이혼하거나 둘이 싸우면 천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을걸? 개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을 싫어한다면 너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부디 조심해라. 밑줄,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 싫어요. 밑줄, 가부장적 가치관, 남존여비 의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소설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겠지. 보국이는 이렇게 말하고 그 말부터 개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끊고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쟁이. 이때 개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월은 어떻게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 쓰는 이유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그냥 사소한 것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체크되어 이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걔네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누가 보국을 남자라고 하겠는가. 아이고 여자에게도 비할 수가 없구나 라면서 찌찌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해해 눈물로 흘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밑줄,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은 여성으로서 나가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지. 밑에 인물 간의 갈등, 보국이와 개월이의 갈등, 남편의 권위를 중요시 여겨 장부가 계집에게 괄시당할 수 없다는 남존의비 의식이 있어. 하지만 개월이는 보국이가 속 좁은 걸 탓해 자신의 능력이 보국보다 좋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어. 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갈등인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위기에 나타난 소설적 한계 별표. 개월이는 자기가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억울해하지. 진짜 영웅이면 이 세상을 뜯어고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회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고.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개혁하려고 하려는 의지는 또 없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어진 사회의 현실에 순응하려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한계지.
개월이가 영춘이를 죽인 일을 당연하다고 표시했어요. 이거 사실은 누군 편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이면 되나? 개월 중심의 서술로 서술자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 괜찮나요? 옆에 4번. 개월이를 바라보는 여공,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며느리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 우리 며느리 대박. 다음 페이지. 각설에다 동그라미. 고전 소설에서 화제를 돌려 다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씁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쓸게요. 각설, 차설. 이렇게 해요. 일단 됐고 딴 얘기 해줄게. 이런 의미죠. 이때 남관의 수장, 남쪽 관문의 수장, 천자께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오왕, 초왕에다가 세모, 반란군. 인물의 유형으로 따지자면 반동인물이죠.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기리를 얻어서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지쳐왔습니다. 오나라왕, 초나라왕이 부하로 구덕지, 장맹기리를 데리고 쳐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장맹기리에다가 따로 체크. 앞에 있었죠. 개월이 이렇게 쌓여져서 물에 던져졌다고. 그 물에 던졌던 게 맹길이야. 일단 복수해야 되겠는데. 소장의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 꽤 있겠죠. 이렇게. 근데 뭐 따지면 옛날에 사군육진 개척할 때 김종서 보면은 그때도 나이 꽤 있었지. 개월이가 물에 던져지는 게 어디서 와요? 앞부분 줄거리예요. 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제발 구원군 좀 보내주세요. 요 정도겠네. 천자께서 보시고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와 의논하니 우승상 정영태가 말하기를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평국이 부르세요. 이 정도면 평국이 아니면 안 돼요. 개월이 능력 인정. 여성적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국이 옛날에 세상에 나와서 불렀지만 지금은 아여잔데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얘 집에 그냥 결혼해서 있는 여인인데 이거 불러도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옆에 밑줄. 당시에는 규중의 여성이 사회생활하는 것을 꺼려했고 실제로도 할 수 없었다. 라는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왼쪽으로. 평국이가 지금 규중에 있지만 조야에 있고 일단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출퇴근하지는 않지만 월급 받고 있잖아요. 어찌 규중에 있다고 해서 꺼리겠습니까?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부르셨다. 도와줘요. 이때 평국이가 규중에 홀로 있어.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왜? 보국이가 방에 안 찾아오는 거지. 왜? 아까 삐졌거든. 영춘이 죽여서.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라는 명령을 정했지. 크게 놀라 여자 옷을 밑줄 조복으로 갈아입고 남장은 아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부녀자 신분에서 이제 관원, 관리가 된 거예요. 사관을 따라가 임금한 배 엇들이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기를 경이 규중의 처안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했더니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보니 기쁨이 끝이 없구나.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겸손.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남관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국가적인 위기. 그러므로 경은 마땅히 이를 잘 처리하여 어떻게 국난을 극복해서 반란을 진압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사직을 보호한다. 나라를 보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 말했다. 제가 외람되게 과거 폐하를 속이고 공후에 장록을 받아 영화롭게 잘 지낸 것도 황공한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의 만분의 1이나 갚으려 하니 오히려 폐하께서는 근심치 마십시오. 유교 덕목인 충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나라에 대해 임금에 대해 충을 실천하는 건 남녀 구분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개월이의 신분이 관원에서 부녀자에서 관원으로 바뀌는 부분 아까 여기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요거 그대로 쓰시면 그게 6번 답이 됩니다. 다음 178쪽 179쪽 원수가 이제 천자께서 이에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벌해 주셨다. 옛다. 여기 군사 뽑아놨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이를 대원수로 삼으니 원수가 사은숙대 감사합니다 하고 위의를 갖추어서 친히 붓을 잡아서 야호! 남편에게 명령서를 보냅니다.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 보국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야, 보국이 나와라. 이거지. 이 편지를 받은 보국이 기분이 어떨까? 너무 열받지 않을까? 보국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나를 부려먹으려고 짜증나서. 보국이는 열받거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죠. 보국이 전령을 받고 부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가서 또 고자질하고 있어. 좀 찌질해. 근데 보국이가 또 능력은 또 괜찮아. 개월이 또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밑줄. 가부장적인 면모. 여공이 말했다. 거봐 아들,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 너 부인 괄시하다가 이런 일 당했으니 그렇다고 개월이가 잘못한 거야? 그건 아니야.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여기도 또 다시 체크. 개인의 일보다 공적인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 굳이 따지면 선공후사, 멸사봉공,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떠받든다. 이렇게 말하고 됐어 아들 입 다물고 그냥 빨리 나가.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가 분명했다. 만약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군법 시행하면 그냥 이 시절에는 목 베서 죽이는 것밖에 더 있나? 라고요. 일단 오른쪽 체크. 보국이의 가치관 성격. 전령이 내려왔더니 나 부려먹으려고 화가 납니다. 밑줄. 보국이는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권위적이고 옹졸한 인물입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그냥 다른 병사들 앞에서 한 이야기인 거겠지만 사실은 누구? 보국이 콕 집어서 너 얘기하는 거야. 이거예요. 너 남편 아니야. 지금 여기 내 부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결혼했는데 우리 부인님이 부장님이고 내가 대리이고 이런 느낌이랄까? 아니야. 이 정도면 부인이 거의 회장님 수준인데 대원수면. 전쟁터에 나가면 황제의 명령도 직접 듣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보국이 또 겁을 먹고 처소에 들어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번 문제 별표 한 반 개 정도. 보국이만 개월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개월이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빨간색으로 밑에 작품에 반영된 당대 사회상 별표.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치관이 있었다.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다. 유교적 충분 사상이 깔려있다.
여성이지만 벼슬을 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맞습니다.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의 인식이 성장하고 자아 실현에 대한 열망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독자층인 이 여성은 보국이를 보면서 어떻게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리만족했었을 겁니다. 재현 씨 잘 쓰고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원수가 장군에게 임무를 각각 정해주고 추 9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하루의 남관에 등장했습니다. 한 2달 동안 행군했네. 3일 동안 일단 쉬어 즉시 떠나 5일째에 천촉산에 지나 경영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적병이 삐리하지 않아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습니다. 체크.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자, 일단 잘 들어. 내 명령을 어기면 일단 목 베어버리겠다. 이거죠. 이제 마에서부터 본격적인 군담 소설로서의 특징이 드러날 거예요. 개월이 이제 엄청 날개 단 호랑이처럼 날아다니겠지. 영웅 소설의 면모가 또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호령이 추상 같으므로 장수와 군졸이 겁을 내어 어찌할 줄 모르고 보국이는 또 조심했다. 위험 있어 개월이.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에게 명령을 했다. 며칠은 중군장이 나가서 싸우라. 야, 일단 가서 간 좀 보고 와. 쟤네들 어떤지.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 한 90cm 1m 정도 되는 칼을 들고 적진을 가리켜 소리를 질렀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령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고 한다. 너희는 어서 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이 고전소설 나오니까요. 그냥 우리 편 동그라미, 저쪽 편 세모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구별 좀 할게요. 이 말을 듣고 크게 성을 내어 말을 몰아 나왔다. 한 삼합을 못하여 보국이의 칼이 빛나며 운평이의 머리가 말에서 떨어졌다. 거봐, 보국이 영 삐리하지는 않아. 괜찮아. 애가 능력은 좀 있어. 어느 정도. 적장 운경이가 운평이 죽는 거를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왔는데 챙챙챙챙 몇 합이 되어 보국이가 칼을 날려 운경이 칼 든 팔을 치니 운경이가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에서 떨어졌다. 운경이의 목도 베고 와 나가서 장군급 2명 머리를 베고 돌아가는데 적장 구덕지가 야호 저쪽 편 거의 짱이야. 전투력으로 거의 넘버 1, 2 하는 애예요. 크게 분노해서 긴 칼을 들고 말을 몰아 함께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적병이 달려드니 보국이가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이를 천여겹으로 에워쌌다. 보국이의 위기. 형세가 급박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다. 아, 나 이제 여기서 죽나 보다. 이때 원수가 누구? 개월이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이의 위급함을 보고 말을 몰아 긴 칼을 들고 좌충우돌 적진을 해지고 어머 구덕지 머리를 베고 바로 이게 영웅적 면모죠. 전투력으로 따지면 보국이보다 구덕지가 더 좋았는데 구덕지보다 어떻게 개월이의 능력이 훨씬 좋지. 그러니까 보국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몸을 날려 적진으로 동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장수를 베고 남으로 가다가 북쪽에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 적장 50여 명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소멸하고 본진으로 들어왔다. 솔직히 좀 뻥이지. 체크. 어디에? 비현실성. 이 명나라 이 시절 되면요. 이 장수가 아무리 전투력이 좋다라고 해도 이렇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거 보면서 소리를 지르니 애들이 말에서 떨어지고 겁먹어서 2만 명이 흩어졌다. 이게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보국이 입장에선 어떨까? 원수 보기가 부끄러워.
원수가 보국이를 꾸짖어 말했다. 야, 평소에 남자라고 나 업신여기더니 야 이제도 나 한번 무시해 보시지 라고 이렇게 말하며 보국이를 무수히 조롱했다. 사람들 앞에서 이랬으면 좀 그렇긴 한데 개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밑줄 보국이의 가부장적 태도를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때 원수가 장대의 자리를 잡고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봉해서 황성으로 보냈었습니다. 라고요. 사실 이러한 전통은 춘추전국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진나라는 철저하게 전쟁터에서의 세운 공으로 벼슬 주고 대우를 해줬었는데 그거를 머리수로 했었거든. 일반 사병들은 머리, 장군급은 확실히 머리해서 얘가 누구예요? 어느 정도 급입니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어디야? 위나라였나? 거기에서 한 10만 정도 학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진시황이 이제 그걸 금지를 해요. 목 빼지 말라고. 포로를 최대한 살려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었더라. 라는 것들. 9번. 개월이가 적을 소멸하고 보국이를 구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고전소설 특징.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좀 뻥이 섞여 있지. 비현실성. 도수를 써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전기성. 이렇게. 근데 도수를 쓴 건 아니니까. 도술. 막 마법 부리고 막 번개 내리게 하고 막 이러고 홍수나게 하고. 다음 페이지. 개월이의 영웅적인 활약상. 장수와 군졸에게 위험이 있어요. 보국이 구해줍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모습을 따르는 통에 밑줄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남성 권위의 실추를 통해서 여성 영웅을 부각해서 남성 중심 사회의 비판의식을 드러냅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한편 조금만 참으면 돼. 괜찮아. 한편 오나라 초나라 왕이 서로 의논해서 말하기를 와 평국이 봤더니 옛날 조자룡이도 이기지 못해. 어찌 대적할 것이며 삼국지 게임에서 보면 전투력 99 조자룡 100은 여포 하나 있고 관우장비도 한 99 그래요. 난 조자룡 너무 좋아해. 평장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우리 하기로 했지. 오나라 왕 초나라 왕 평국이 우리 편 조자룡은 비유하는 거고 명장 구덕지 그치 지들 입장에선 구덕지지. 이제 누구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평국이 손에 망할 거야. 맹길이가 말하기를 염려 마십시오. 저에게 한 묘책이 있습니다.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계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계교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으세요.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황성에는 시신, 가깝이 있는 신하들밖에 없습니다. 평국이 모르게 오와 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건너 황성을 치시죠.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갈 거고요. 항복문서를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기 명나라가 있고요. 명나라에서 출발한 개월이가 여기에 있고요. 요 앞에 오나라, 초나라 왕이 있고 맹길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개월이하고 싸우지 말고 요렇게 돌아가서 본진을 치자. 여기엔 군사가 별로 없으니까. 오나라, 초나라가 명나라랑 다른 나라 아니에요? 그쵸. 다른 시대지. 다른 시대라고요? 다른 나라고 다른 시대죠. 다른 나라는 반란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 흔히 이야기하는 중원을 차지한 게 이 중국 대륙의 패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오나라, 왕나라는 그러니까 굳이 그 역사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이제 봉건제 같은 거지. 너 오나라 다스리고 있어. 초나라 다스리고 있어. 했는데 반란을 하는 거지. 일으켰었던 거죠. 그리고 명오초가 동시대는 아니에요. 오초면은 춘추전국 시대고 명나라면 한참 뒤인데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고 한나라 있고 삼국지 시절 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꼭 같은 시대는 아니야. 한참이지. 이렇게 해서 본진을 치자. 본진을 쳐서 황제를 사로잡고 황제에게 항복 문서를 받자. 그러면 황제가 항복하면 개월이도 항복해야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즉시 관평이를 불러서 말했다. 본진을 지켜 평국이가 아무리 싸우자고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어머, 요렇게 뒤통수 치는 별동대로 누가? 맹길이 자기가 가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 관평이. 네가 여기 그냥 지키고만 있어. 본격적으로 싸우지 마. 방어만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 밤 삼경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명 별동대를 데리고 황성을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괜찮은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개월이가 여기 이렇게 갈 건데 요 사이에 이렇게 강이 하나 이렇게 있어. 요 뒤쪽으로 강이 이렇게 하나 있어. 일단 그거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이때 천자께서 야호 구덕지 저기 거의 넘버 1, 2인데 머리를 받아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이 평국 부부를 칭찬하고 태평으로 지내고 있었다. 방심. 그러나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습니다. 양자강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몰려나와 황성을 침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한 요쯤을 수비하고 있었던 장수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오는데요, 폐하? 이런 느낌? 그러나 적장 맹길이 동쪽 관문을 순식간에 깨고 백성을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에 장안의 백성들이 물 끓듯 도망갔습니다. 수근수근. 10번 바에서 맹길이 낸 묘책은 뭐예요? 본진을 급습하자. 뭐 요거지. 본진이라고 하지 말고 황성을 급습해서 황제에게 항서를 받아내자. 그러면 어떻게? 개월이도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야호! 우리의 승리.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계획은 엄청 좋아. 이렇게. 황성을 급습해서 황제에게 항복 문서를 받아내자. 그러면 개월이도 항복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우리의 승리. 야호!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딱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천자 이제 어떻게 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본진 털릴 거야. 옆에 장수도 하나도 없는데 공격 오면 죽을 거밖에 없죠.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요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사면초가 저거는 초안지 때 이야기 나온 거고 동서남북에서 초나라 이야기 들어오고요. 진퇴양난 전진 후퇴 양쪽 둘 다 어려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누란 계란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위태로 위태 아 위험해요.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상을 두드리다 기절하셨다. 이것도 어떤 학교에서는 남성 사회에 남성이 굉장히 무능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개월이 없으면 뭐 되는 일이 없어. 우승상 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문으로 도망하시니 시신 100여 명에 따라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가 천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빨리 항복문서 받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항복문서 개월이한테 보여줘야 돼. 너네 황제가 항복했어. 너 더 이상 싸우면 안 돼. 칼 내려놓고 나와.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진짜 진퇴양난이죠. 이에 천자는 하늘을 우러러 스스로 탄식을 했다. 이제 죽겠네.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적병이 있어. 밑줄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결하려고 했더니 와 이거 죽으면 안 돼. 맹길이가 달려들어 천자 앞에 창을 휘두르며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를 항박 올려라. 요게 맹길이의 목적이죠. 모시는 신하 등이 애걸을 했다. 종이와 붓이 없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항서 쓸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맹길이가 말하기를 너의 왕의 목숨이 아깝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찢어서 항서를 써서 올려라.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민법에 의하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서가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아파트 매매할 때도 신문지 구통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사고 팝니다 써서 이렇게 도장 찍으면 그것도 계약서가 돼요. 그렇다고. 천자께서 혼비백산하여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고 통곡해서 말했다. 아파서 그런 건 아니야. 400년 사직이 내게 와서 망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탄식.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성통곡하시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라고 하면서 뭐 굳이 또 한마디 더 해주면 자연물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해 줍니다. 자연물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이때 원수가 진중에 있어서 저것들 어떻게 무찌르지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어지러워서 장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봤더니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자미성은 황제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에 비치고 있었다. 원수가 크게 놀라 중군장을 보면서 말했다. 세상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천자가 위험하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비현실성. 비현실성. 하늘을 보고 위기를 안다라는 것들. 근데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저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아요? 저 별 자체가 몇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원수가 크게 놀라 중군장, 보국이 불러서 말을 했다. 내가 천기를 봤더니 천자가 위태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야. 내가 혼자 갈 거야, 밑줄. 장군은 장수와 군조를 거느려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라고 했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결과는 좋긴 한데 보국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었어. 이렇게 말하고 칼 한 자루를 쥐고 황성으로 향했어. 동방이 밝아오니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다. 아까 기억나요? 저기 행군할 때 한 2달 정도 걸렸었던 거리인데 아무리 느리다고 했었어도 이거 걸어서 2달 거리를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가는데 완전 얘도 비현실적이지.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장안은 비어있고 궁궐은 불타 빈터만 남아있었다. 원수가 통곡하여 두루 살폈으나 한 사람도 없지. 천자가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만극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도망가. 이거 누구야? 개월이 시아버지. 때마침 만난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 완전 우연성. 고전소설의 특징. 물 이게 하수구 구멍. 있죠. 네, 이 시절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버리면 이렇게 물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 구멍, 수채구멍. 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있었어, 이미. 하다못해 로마에서도 그런 상수도 하수도의 개념이 있었는데. 5층짜리 집에 물을 길어 올리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네. 가로수의 개념을 제일 처음 만들어낸 것도 로마 애들이야. 병사들 쉬라고. 행군하다가. 원수가 쫓아가다. 난 도적이 아니야. 대원수 평국인이 놀라지 말고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달라. 아직까지는 시아버지인지 몰라. 다음 페이지. 노인이 그제야 기어나와 대성통곡을 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 시아버지였었다. 밑줄 우연성. 시아버지, 무슨 연으로 이렇게 수채구멍에 몸을 감싸고 있으며 저의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말했다. 자, 우와, 부모와 시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거를 보니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죠? 부모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합니다.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말했었다. 뜻밖의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을 했다.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을 갔는데 난 갈 길을 몰라 여기에 피나왔지. 사돈 두 분과 너의 시어머니가 간지는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하니 통곡하도 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만날 뵐 날이 없겠습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아버님. 정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 다 괜찮아요. 또 황상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여기에 숨어서 보니 한 신하가 천하를 얻고 북문으로 도망쳐 천태령 넘어가는데 도적이 뒤따라가더라고.
천자께서 위급하실 거야. 어느 방향이라고요? 저쪽. 천자를 구하러 가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소서. 흉. 말을 타고 천태령에 갔는데 우와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비현실성.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이 가득하다고 항복하라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고 있었다. 에이, 아무리 산천에 진동하기는 과장.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와 같이 소리를 치며 말을 달려서 크게 호령했다. 적장은 나와 나이의 황성을 해치지 말라. 내 이름은 평국이. 맹길이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뭐. 네가 가면 어딜 가겠는가 내 칼을 받으라 챙챙챙. 철통같이 말을 달려갔더니 이 평국이 개월이가 타고 있는 말도 보통 말이 아니야. 원수의 준총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이 말거리를 앙 물고 늘어져. 맹길이가 놀라 몸을 돌려 창을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얍 하면서 칼을 들어 맹길이를 쳤더니 맹길이의 너무 잔인해.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좌충우돌 적조를 죽이니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거짓말. 적졸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 거짓말. 아까 한 1000명이었는데 그쵸? 1000명, 장수 100명, 1100명 산처럼 쌓이지는 않을걸요? 과장, 비유. 비유법 뭐 쓰였어요? 직유법 쓰여있지.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천자께서는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고 있었다.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 이때 맹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죽는다라고 부하들한테 명령 내렸어야지. 어떻게든 천자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도 죽었어야 되는데 좀 들떨어졌어.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천자께서는 손가락 깨물려고 하고 있었는데 통곡하며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요. 옆에 13번. 개월이는 자신의 부모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어 절망에 빠졌다. 아니야.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지. 개월이는 맹길이 해치우고 천자를 위기에서 구했다. 오, 됐어. 개월이가 여공이를 만난 것. 진짜 때마침 자기 시아버지. 우연성. 다음.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며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평국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못 이었다. 옥체를 구호하니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원수를 치하하셨다. 짐이 모래사장에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을 보존하게 되었다.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이게 능력은 없어서 그렇지 개념은 또 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뿅 하고 왔는고? 원수가 엎드려 말했다. 요거 있죠? 짐. 이 짐이 무슨 짐자인지 혹시 알아요? 조짐할 때의 그 짐이야. 조짐이 있어. 뭔가 벌어질 기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짐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해. 그래서 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냥 깨알 같은 거예요. 천기를 살피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부탁하고 일단 체크. 천기를 살펴보고 아까 여기 뭐 썼었어요? 비현실적이다라고 썼었죠? 비현실성. 즉시 환성해 왔습니다. 장안은 비어있고 폐하의 거처를 모르고 있던 차에 시아버지 여공을 수채구멍에서 나무로 기억해서 또 씁시다. 우연성. 급히 온 겁니다. 대강 아래고 남아있는 적들을 결박해 앞세우고 황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분 또 중요해요. 원수가 타고 왔던 말은 천자가 타게 하고 맹길이가 탔던 말을 원수, 개월이가 타고 행군, 북은 맹길이 등에 지우고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사람이 팔이 잘려 있는데 팔 이렇게 잘려 있는 애를 등에다가 북을 치게 하고 뒤에서 북치면서 가는 거지. 궁으로 들어갔다. 천자께서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니 신하들도 원수도 모두 팔을 들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절정. 개월이의 영웅적 활약상. 그냥 영웅이에요. 됐어. 자, 영웅소설의 등장 배경 별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온통 난리를 겪으면서 신분질서 동요되고요.
평등 사상이 유입되면서 여성들이 생각하지.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위기인데 남자놈들 도대체 뭐하냐? 남존여비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야, 우리가 해도 그렇게는 하겠다. 우리가 만약에 니들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비굴하게 항복하지만은 않았겠다. 라면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라는 것들. 개월이가 천자를 구한 사이